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2020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물이 강해지면서 줄곧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뒤 4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종목별로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당 카카오 합병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고 1위 포털인 네이버가 4%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안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유로존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 매수가 지속될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2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2010선 지지는 확인했습니다.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인데 현한수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 주시죠.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지금 한껏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또한 언제까지나만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기관의 매도 부분을 압도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한, 아주 강한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하나씩 조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내용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그림입니다. 6월 유럽 20위에서 일단 통화를 완화 정책을 쓸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약 90%가 6월 달에 할 것이다. 이 통화 완화 정책을 6월 달에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럽의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냐 나올 것이냐라고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쪽이 제일 먼저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태워 중단도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LTRO의 연장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22의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소비가 살아나고요. 이로부터 또 전반적인 지금 최근 남유럽 위기 4개국들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된다면 경기는 지금 타이밍에는 분명히 좀 살아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왜 우리가 유럽을 먼저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냐면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미국이 성장주고 우리나라가 가치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에너지와 그리고 IT, 바이오텍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산업이 전부 다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지수고요. 나머지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IT가 미국의 수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IT업의 회복 또는 강세는요. 대만의 강세로 당연하게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지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또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유럽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어떤 우리 시장의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은 바로 유럽이고 중국이고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이 유럽에 대한 추후 양적 완화 그리고 그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상황을 지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HSBC에서 PMI 지수가 49.7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중국 이제 통계국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선행지수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하락세에서 지금 최근 끝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즉 PMI 지수까지 돌아선다면 이제 경기 선행지수는 점진적으로 먼저 올라갈 것이다. 물론 동행지수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지만 선행지수가 동행지수가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 4개월 정도 선행하니까요. 먼저 선행지수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제조업이 다시 그리고 생산량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 될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의 동행지수보다 중국의 선행지수에 좀 더 민감한 증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이만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겠습니다. 한국을 편입하는 이 글로벌 펀드의 2011년 이후의 누적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의 누적을 보시면은 일정한 궤적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펀드 자금이 회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지금 올해 3월달부터 급격히 들어옵니다. 1월달에 좀 1, 2월달에 자금이 유출이 되었었는데 3월달부터 급격히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에 계속 나섰던 거고요. 4월달에 살짝 매도 친 부분은 제가 말씀해드렸죠. 트릭이었다고. 물량 전체를 한번 소화해내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번 털었다가 다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선진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한국 같은 저평가된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머징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계속 원화가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사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환차익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편입의 글로벌 펀드도 자금이 들어오죠. 여기에 환차익 부분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는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일단 외국인들은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 보니까요. 자, 한국이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일본이 이제 꼴찌가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요. 대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거든요. 대만을 올해 지난주를 제외하면은요. 외국인 매수량에 대만이 우리나라 10배치를 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국을 가장 많이 샀다. 이는요. 대만도 역시 IT 강국이다 보니까 IT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왔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매수 비중을 조금 떨어뜨렸고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샀다는 것은 저평가와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회복에 따라서 한국의 일단 전반적인 산업들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쪽에 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에도 말씀해드렸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의 비차익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인데 이 비차익이라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 시장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아서 그 종목만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지수 자체가 어느 것을 잡아도 싸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여튼요. 한국이 외국인 증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아시아 증시에서 1위권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이제 첫 주다 이래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1등으로 올라섰다.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이러한 매수를 하는 동안에 우리도 우리 산업 내 우리 경제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월별 수출액인데요. 월별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이제 쭉 올라왔습니다만은 박스권에 갇혔어요. 박스권에 11년부터 계속 박스권에 갇혔었는데요. 이제 이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드디어 월별 수출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주당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에서 지수가 계속 박스권에서 있었는데요.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역시 EPS도 상승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항상 수출 개선이 일어나고 나서 EPS가 따라 올라가더라. 즉 EPS라는 게 결국 수출이 잘 되고 나서 후행적으로 따라오더라.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수출 개선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EPS 개선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가는 바로 이익이라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먹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을 매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편식이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이 파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 의료, 그리고 소프트웨어, 조선, 그리고 하드웨어, 소매유통, 이렇게 5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업종을 다 사고 있다는 거죠. 전 업종을. 그렇다고 본다면 편식 어떠한 쪽에만 편중되어 가지고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방위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 이는요, 시장 자체가 안 싼 게 없더라라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조선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는데 요런 팔고 있잖아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게 왜 파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기 때문에 파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까지 뭐 조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류, 하드웨어 이런 쪽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나 투신, 연기금이 같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따로 노는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연기금이 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업종이 외국인들의 어떤 우호적인 순매수에 의해 가지고 탄탄해지고 있고, 그나마 외국인이 파는 5개 업종조차도 또 연기금이나 기관이 삼으로써 수급이 안정화되는,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수급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코스피는요, 일단 이러한 전방위적 상승에 이어서 순환매적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주도주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주도주가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바닥권 순환매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거의 주도주가 이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지수가 좀 오른 듯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은요, 어김없이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역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부족한데, 그럼 기관들이 수급 부족한 걸 떠나가지고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신용잔고 금액이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2007년 이때 코스닥 지수가 몇 포인트냐면 840포인트입니다. 840포인트대, 지금 540포인트대가 840포인트대의 신용잔고 금액을 넘어섰다는 것이고, 또 전체 거래량 대비 공여율, 신용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16%, 17%, 즉 100주를 사면 그 중에서 16주, 17주는요 좀 더 신용으로 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되면서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급속도의 하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관이나 나머지 안전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올라갈 때마다 빠져나와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거래량이 떨어지고 결국 투자 심리가 약화된다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상, 즉 가치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요, 당분간은 한 2개월 정도까지는 종목별 변동성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 수익 내기 결코 쉽지 않은 달이 한 2-3달 정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거래소 쪽에 충분한 수급과 충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 쪽으로
빨리빨리 옮겨가시는 게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분명히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원화 강세 지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더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도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중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AS 받아볼 텐데 경동은 딱 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종목이었던 SMCMC가 목표가 도달했죠. 매수가 대비 5% 수익 났는데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CNC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분위기 자체가, 엔터테이너, 가수보다는 엔터테이너 쪽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수에 대해서 크게 오르면서 한류 열풍이 돈다고 했을 때는 작년이었죠. 재작년 가수에 대해서 크게 훈풍이 조금 돌았고 현재는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나눈다면 가수보다는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에 대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2년 전이나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국가들 이런 쪽에 이슈가 되었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아닙니다. 현재는 동아시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시점이죠. 그러면 예전에 기존의 어느 정도 콘서트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보다는요. 계약 건수로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SMCNC도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보였던 상태였고 지금 SMCNC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공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돌파갭보다는 제가 눌림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뭐 손이 느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도 다 대응을 하기가 쉬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돌파갭보다는 눌림목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는 부분이고 SMCNC 같은 경우에 현재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이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혹시나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인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노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경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농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주봉 자체를 돌파를 하고 이 부분 자체 지금 다시 한번 또 눌림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양봉, 적산병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파갭에 대한 매수가 되는 거고요. 대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눌려줬을 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눌림목 매수로 가는데 눌림목 매수로도 충분히 우리가 단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오늘 시세를 지켜보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같은 경우에는 곧장 시세가 안 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곧장 시세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경농 같은 경우에 눌림목을 보고 말씀을 드린 종목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수익을 좀 더 기다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 매수로 대응한 경농은 오늘까지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오랜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큰 폭의 상승을 조금 이룩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치 자체 앞서 말씀드렸던 눌림목과는 또 다른 그런 패턴입니다.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눌림목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지금은 돌파갭에 대한 매수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 있던 정고점에 대한 물량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자체를 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 부분 하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도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다시 한번 붙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는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거래량이 내려가면 주가는 내려간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크 동작이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 자체는 거래량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식을 조금 하시고요.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한 상승으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종목군이고 바이오랜드는 일단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어느 정도 가공을 함으로써 당연히 수입 단가 자체는 낮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 아모리퍼시픽, 그리고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요즘 좋은 모습 다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주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바이오랜드입니다. 바이오랜드 지금의 주가는 저렴합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 갈 것이냐 그 문제지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다. PR 반 밴드로 봤을 때는 16배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우리가 25배, 30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자리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바이오랜드 시초가 공략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14,900원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주인 바이오랜드 살펴봐 드렸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존금 강남금융센터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중국과 일본 모두 상승했지만 어제 우리 시장 소외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간 선물 올랐던데 오늘 우리 시장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태근 팀장님, 동시효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계속해서 지루한 그 행보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쨌든 조금 하방 경기세에 좀 무게 중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시효과부터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보다 0.02% 정도 하락한 2009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종가 수준에서 또 출발을 할 것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6% 정도 상승한 549.69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0포인트 전이었던 그 지루한 행보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5일선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과연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조금 지루한 행보 국면이 지속이 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지금부터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과연 하방 경직성이 계속 확보가 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된 걸 하락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중기 추세. 중기 추세는 과연 어떤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545포인트 정도가 과연 지지력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45포인트 같은 경우에 지난 3월달 눌림목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545포인트를 중요 지지 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를 중요 지수 포인트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자동차주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에 좀 수급별로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면 외국인은 한국전력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 삼성전자, 기아차,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KMB 금융지주, 삼성중공업, OCI, 대림산업, 현대제철, LG이노텍, LG전자 그리고 KJB 금융지주,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동차 업종은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좀 선두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융업종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뭐 종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와 금융 업종이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딱히 특징은 없다. 오히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수급별로 좀 공략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 한가운데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죠. 오늘 우리 시장도 훈풍이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스피 출발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선물부터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14포인트 이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0.2%가량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263.50포인트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수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201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켜주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하느냐,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550포인트 현재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545포인트였던 중기적인 어떤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단기 추세는 하약세로 전환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중기 추세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계속해서 545포인트 지지력 여부와 위쪽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21선 중심으로 어떤 그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21선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었고요. 그리고 4월달에 지수가 꺾일 때 21선 중심의 어떤 저항권을 작용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545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21선 회복을 하게 되면서 555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는 262포인트를 이제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265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지수가 좀 박스권을 보이다 보니까 선물도 당연히 현재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포인트가량의 현재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아래쪽에 미결제약점도 동반으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죄송합니다. 선물 시장이 262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당 구간 5월 14일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박스권 유지하는 데 상당히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쪽에 미결제 약정의 어떤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는 262포인트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어떤 청산 흐름이 나온지에 대한 여부도 좀 동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래쪽으로 262포인트였던 지지력 여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난주와 뭐 별다른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1020원에서 뭐 1030원 구간에 현재 그 행보 구간, 행보권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 현물 시장, 그 주식 시장 쪽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시장의 어떤 매수가 최근에 와서 조금 잠잠해졌다는 것이 조금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똑같이 아래쪽은 102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030원 밴드를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 가까이 오르며 14,600엔을 회복했었는데 오늘 나흘 만에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0.09% 하락한 14,589엔에 오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 약보합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하루 만에 파란불 들어와 있죠. 0.4% 역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47%로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네요. 0.17%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1%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전력 어제 급락 이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89%. 하지만 현재가는 3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어제 급락 이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0.4% 좀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78,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가 현재 약보합의 거래가 진행 중이고 신한지주가 0.65% 강보합, LG화학이 0.3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에서 오늘 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 이상 밀리며 4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54% 강보합, CJ오쇼핑이 어제에서 오늘도 하락세가 나옵니다. 0.6%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가 0.9%로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CJENM이 0.4%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기가스, 그리고 은행, 화학, 철강, 금속, 건설, 기계, 음식료, 금융, 서비스, 중형, 의약품, 종이목재, 증권, 운수창고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가스 쪽에는 역시나 한국전력과 삼천리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은행 쪽은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기업은행이 계속적으로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 쪽은 뭐 조비라든지 건설화학, 제일모직, 백광산업, 경농, KCC, 태광산업이나 삼화페인트, 넥센타이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은 뭐 최근에 철강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인데, 일단 포스코도 오늘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 BNG 스틸도 최근에 견주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랜만에 건설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림산업, 화성산업, 금호산업, 코론글로벌 이런 순, 현대건설 이런 식 순으로 빨간불들이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기계 쪽은 아시다시피 대형 기계가 아닌 뭐 심팩이나 대경 기계, 삼익TH 같은 기계 부품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보혜 양조가 오늘 7% 넘는 급등세, 남양유업과 오리온이 이 빨간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상승보다는 일단 선별적으로 화재보험 쪽이나 손보 회사들 이런 쪽이 좀 강하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뭐 증권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소형주 쪽을 좀 살펴드리면 역시나 인터넷 쪽이 오늘 또 상승폭이 큽니다. 다음이 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KAI, NX, 가비아 같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IT 소프트웨어,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도 바른손이 또 카카오와 다음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디지털 조선, 뭐 비트컴퓨터, 다음 IDN, Snet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콘텐츠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게임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인데, 반등 폭이나 기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은 9거래일 만에 매수를 하는 거죠. 윈도우 들으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태근 팀장님 수급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외국인 쪽 살펴보면서 코스피 쪽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530억가량, 하지만 기관은 700억가량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서로 좀 상반되는 모습이 좀 나왔었지만, 금일 아침 쪽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동반 매수하는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28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57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일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78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에서 오늘도 여전히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각각 305억 그리고 307억가량의 매도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금일 아침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반 매도 출발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23억 그리고 기관은 55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코스피 장과 반대로 현재 88회가량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상반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섹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전기가스, 통신 섹터에서 매수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화학 섹터에서 매도를 보였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 여전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5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가스, 한국전력의 오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어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기관 쪽에서는 화학 섹터의 전일과 마찬가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4억가량,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 22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IT 소프트웨어 섹터, 특히 디지털 컨텐츠, 모바일 게임 섹터에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위메이드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섹터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 금일 아침쪽 같은 경우 여전히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외국인이 31억가량, 그리고 기관이 11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지금 디지털 컨텐츠, 위메이드 쪽에서 30억가량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요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IT 소프트웨어, 그 디지털 컨텐츠, 모바일 게임 섹터에 9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도 현재 37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휴장 한가운데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하락한 1023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3원 70전과 1024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02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들이 메모리얼 데이와 스프링뱅크 할리데이를 각각 휴장했고요. 유럽 외환시장만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대체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어제 저녁 유럽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유럽 의회의 선거였는데요. 유럽 의회 선거를 통한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증시를 주도로 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고요.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는 이를 반영해서 어제 서울 외환시장 마감 시점 당시에 1.3617달러에서 지난밤 자정경 1.3654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위험 통화들은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런던 여교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전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20전이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지난 5월 7일 이후 1020원대의 박스권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 하루 장중 변동폭이 1원 20전에 그치면서 지난 14일에 8원 70전에 비해서 14%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 모습 보였고요. 거래량 역시 28억 달러 수준에 그치면서 지난 7일 이후 가장 컸던 지난 20일에 92억 달러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수출업체들의 내고와 또 외국인 순매수 자금 등의 공급 요인과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요. 이외에 다른 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역시 102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한 횡보 장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체감이 내일 정도에는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주요국 시장들이 개장하는 것과 함께 내일 오전 8시 50분에는 일본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지난 3월 소매 판매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만 4월 소매 판매는 이보다 대폭 축소된 3.3%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소비세 인상 이후의 시장 반응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주목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일본 중앙은행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달러 원은 이를 반영해서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제 거래 정지 이후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바로 상한가에 올랐군요. 카카오의 합병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한국전력이 어제 4%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는데 요금 산정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4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반등세가 나오고 있군요. 끝으로 오랜만에 체내 기주를 볼 텐데 캐스텍 코리아가 자동차 부품주인데 공모가를 훌쩍 웃돌고 있네요. 김근호 연구원이 이들 종목들 분석 도와주시죠. 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죠. 일단 오늘 뭐 다음이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관련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급등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네이버가 그간 국내 시장의 이 어떤 인터넷 사업이나 포털 사업에 있어서 굳건한 1위 자리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 네이버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또 하나의 메가 인터넷 업체가 탄생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다음과 카카오의 향후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에 의한 효과가 오늘 주가로 좀 여실히 좀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매수 전략만 금액으로 환산해서 1조 원이 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많고 굉장히 좀 시장이 집중하고 관심사하는 딜이 아닌가, 메가빅 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한간에는 또 한쪽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시각은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합병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콘텐츠와 광고 산업의 노하우가 결국에는 이 카카오를 만나서 중장기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결론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 한전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한국전력의 가장 큰 베이스는 전기요금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전기요금의 인상을 쉽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결국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논의가 됐었고 실현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결국에는 한국전력의 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한 12년도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가 나왔었는데 작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인 흑자를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일단 요금 기준,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발전 자회사를 제외한 한국전력 개별 기준으로 산출하는 개정안을 21일 날 고시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알려졌는데, 그로 인해서 좀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너무 큰 이 오해를 갖고 있다. 오히려 시장이 좀 곡해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은 시장의 오해에 따른 것이다. 결국에는 실질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 어떤 수급 싸움에 있어서 이 한국전력이 조금 주춤했던 부분은 사실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전기요금 산정 기준의 변화가 큰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금 한국전력은 원 수준으로의 어떤 주가 회귀, 이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너무 곡해해서 보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상장 첫날인데, 첫날 일단은 공모 수익률을 굉장히 좀 웃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공모가를 굉장히 좀 크게
크게 웃돌았고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83% 정도 웃도는 11,900원에 형성이 됐고,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가 시초가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한 83% 정도 거뒀다.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13일에 실사를 했을 때 수요 예측에는 한 총 626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률이 무려 59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 역시도 상단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오늘 또 상장 첫날 시초가에서 그 흥행에 대한 반증을 좀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테코리아는 이 LG전자의 주물사업부가 이 종업원 기업 인수라고 하는 EBO 방식으로 본사한 기업이고요. 자동차용 터보차저 핵심 부품 개발과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국내 마켓시어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다음 살펴봤는데 다음과 카카오 합병 관련주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바른손 등등 이런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삼성이 사물 인터넷 보안을 미래 기술로 육성했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관련주 흐름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콜마가 실적 개선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5% 이상 강세가 이어지는데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분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 관련주 다시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예. 일단 뭐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위메이드한지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관련 연관성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바른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 SDS의 어떤 사례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SDS가 그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뭐 크레듀와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와 연관성, 그와 똑같은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카카오가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바른손 단순 연관성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8%가량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인데, 어쨌든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강한 급등, 이런 부분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레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크레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도 계속해서 그 삼성 SDS의 어떤 IPO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45,000원, 5만원 부근에서 9만원까지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좀 소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와 똑같이 지금 현재 크레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도 똑같은 현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연관성으로 인한 어떤 테마 현상, 그리고 세력의 어떤 급등 현상,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가베아라든지 뭐 KNX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어떤 서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선 이런 부분들에 어떤 단순 테마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그 대선 테마를 또 예를 들게 되면은 항상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은 항상 관련 정치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좀 연관성을 가져가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접근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카카오 테마뿐만 아니라 아침 쪽에서 삼성전자가 뭐 사물 인터넷 진출 소식 그리고 뭐 육성,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이 아침 쪽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사업 연관성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3월달 이후에 사물 인터넷 관련 어떤 시세가 거의 선반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상승세는 이제 선반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한국전자인증이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지 효성에 관련 어떤 그 사물 인터넷 관련 어떤 그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연관성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사물 인터넷을 얼마만큼 육성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 연관성으로 인해서 향후에 육성이 됐을 때 관련 사업분에서 수주 소식까지 과연 이어지게 된다면은 한국전자인증은 추세가 계속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단순 기대감으로 했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요 그 상승 상한가 구간이 나왔었던 이 4,000원 구간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테마였다면은 이 4,000원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사업 연관성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4,000원 부분의 어떤 하방 경색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1차 시세 이후에 2차 시세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전자인증 4,000원 구간의 어떤 하방 경색성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코마 볼 건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에이블 C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그 화장품의 트렌드가 고가 제품에서 2011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에 잠시 저가 화장품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떤 트렌드가 어떤 그 화장품 상위 업체 중심이었던 업계 재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 제품 같은 고가 제품이라든지 그 이니스프리 같은 저가 제품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다 판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체들은 그러니까 전방 업체되었던 그 화장품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로 인한 연관성 있는 화장품 원료 납품 업체들도 당연히 연관성이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그런 연관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는 55억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55억 원을 상회를 하는 7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이 아모레 퍼시픽의 어떤 주가 흐름도 동반적으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어떤 차트를 참고하시게 되면서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한국콜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아모레 퍼시픽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조용히 강세를 이어갑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1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반면 GS 리테일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의 약세인데요. 3% 정도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대응 전략 짜보고요. 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급락합니다. 대표 횡령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밀렸는데 CEO 리스크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략 짜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계속 신고가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뭐 TV 해상도의 업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가장 수혜는 LG 이노텍이 될 것이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LG와 관련된 IT 업체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 HD에 이어서 울트라 HD로의 전환이 일단은 기대가 되고요. 뭐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TV 자체의 어떤 해상도를 계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TV 해상도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LG 이노텍도 수혜를 받으면서 결국엔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더 좋아진다면 사실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은 뭐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것이다. 물론 쉬어가기는 하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인데요. 일단 GS 리테일은 좀 반대입니다. 이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감, 슈퍼 사업이 영업시간 2시간 단축 시행과 의무 휴업 대상 점포 확대에 따라서 연중 기존점의 성장률에 의미 있는 반등 자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성장률이 결국에는 반등이 의미 있게 못한다면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장에 있어 정체성을 보일 것이고 성장의 정체는 결론적으로는 실적의 어떤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나왔던 이유는 성장성에 있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더 이상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섞여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권에 있지만 쉽게 좀 바닥이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수사 중에 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일단 뭐 밑꼬리는 다는데 뭐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밑꼬리 다는 건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확정된 부분이 없다면 그래서 밑꼬리를 다는 거라면 주가는 다시금 원수준으로 좀 복귀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이슈들은 일단은 정확하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 소식에 주가 급락했던 네이버가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견조한지 향후 흐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차이나 그레이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강세 흐름 이어가며 오늘도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진테크가 7% 이상 오르며 주가 10,000원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로 증권가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살펴보죠.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뭐 네이버부터 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어떤 수혜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사업이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같은 사업 부분이 겹치는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악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혼자 1등을 하고 있다가 1등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우려감이 좀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도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인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부분이 좀 틀립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국내 쪽보다는 뭐 해외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 상당히 큰 뭐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라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일단 우려감들이 좀 너무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그 다음과 카카오톡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다음과 카카오톡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라인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소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90만 원 부까지 바짝 다가섰다가 최근에 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라인의 어떤 실적이 향후에 네이버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매출 점유율을 얼마만큼 확대해 나가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예상컨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71만 5천, 72만 원 구간을 뭐 지켜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적어도 75만 원 구간의 행보 흐름이 적어도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이나 그레이트 좀 보도록 할게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중국이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수 부양 정책에 상당히 큰 수혜를 좀 받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수 경기 부양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의 어떤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라고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뭐 스포츠 신발이란지 뭐 의료와 같은 어떤 전체적인 의료 산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수혜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상승세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적과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들이 좀 합쳐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지금 고점을 논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일지테크. 최근에 지금 중국 북교 공장뿐만 아니라 그 정몽구 회장이 일단 뭐 스촨성 공장의 어떤 신규 설립, 대한 증설에 대한 얘기가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공장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중국 현지 법인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일치테크라는 회사가 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치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던 회사가 한일위아라는 회사입니다. 한일위아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작년 말경에 일시적으로 어떤 주가 급락이 있었지만은 중국 어떤 현지 법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23,000원까지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시테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한일위아를 보시듯이 좀 당연한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주 다변화를 봤을 때 일치테크에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강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수혜가 좀 있긴 하겠지만 차트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전고점 부근을 1,500원을 과연 돌파할 좀 높게 본다면 1,500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최근 어떤 행보 흐름이 돌파가 될 것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래쪽에 거래량은 충분히 조금은 돌파할 만한 좀 거래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조금 박스권 돌파였던 신뢰성을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돌발 종목들 숨가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건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영훈 팀장,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국내 정치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 빠른 순환매 장세이다. 국내 소비, 소매 유통업종에 관심을 갖자. 김현경 팀장, 기관 관심 종목, 조선과 화학, 태양광주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카카오와 다음 합병이 국내 정치 흥풍으로 관망된다. 관망세를 유지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루 만에 반등세가 이어지지만 강도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전일 유럽의 좀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역시나 유럽 증시도 대부분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지금 그동안의 좀 정치적인 좀 우려감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좀 연설을 좀 하면서 다음 주 역시 그 22 이제 통화 정책이 있는데 통화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당분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선진국들의 좀 시장 친화적인 좀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좀 지속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2000선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2050선 한 전고점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저항이 계속해서 좀 맞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세는 이어갔습니다만 매수 강도가 다소 좀 약화됐다는 점에서 역시나 시장이 좀 강한 좀 상승 랠리를 좀 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오늘장 좀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제 거래소와 선물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오후장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2050선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고 역시나 매수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2050선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한 2200선까지도 열어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선이라든가 화학, 금융 이러한 좀 경기 민감 대형주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가능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 쪽으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PMI 지수가 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수 상승에 좀 베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좀 낙폭 과대했었던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분할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50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이 이제 또 상승 가닥 속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일 보였던 조정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가닥입니다. 자꾸 떨어진다, 오늘 떨어진다, 또 내일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많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방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셔야 된다는 것. 지금 한번 롤러코스터를 위쪽으로 몰기 시작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중간에 타실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장을 흔들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를 수도 없이 흔들어 놓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장이 강하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포지션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괜히 흐름을 이상하게 주는 종목들은 결국은 그것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바로 역전이 가능할 섹터, 즉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첫째는 전자 쪽 얘기를 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금일도 SK 하이닉스가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분명히 올라온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로 모아 가셔도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예요. 전차가 빠질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왜? 자동차 쪽은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바로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은 제가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MDS 테크,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쪽의 에코플라스틱, 이런 부분들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 쪽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컨텐츠 산업들이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류라는 바람이 지금 중국 내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이 문화 컨텐츠 쪽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장 큰 시장의 화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금일도 사물 인터넷 쪽에 보면 보안 쪽으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사물 인터넷 한번 보세요. 효성 ITX 정보보안 쪽으로 보면 지금 이니텍,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효성 ITX, 오이솔루션 전부 순환매 차원으로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을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전자와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용 인베디드 시스템과도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범위가 굉장히 광의의 의미라면 결과적으로 협의의 의미에서 전자 자동차 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전자도 이 사물 인터넷과 떼지 않는 부분 쪽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는 전자 SK 하이닉스 쪽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자동차 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거. 그 전에 하나를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보고 갔네요. 자, 요거 하나만 체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중국 관련주죠. 그죠? 중국 관련주인데, 잠깐만요. 자, 중국 관련주.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목표가가 달성이 됐어요. 그죠? 차이나 그레이트, CKH, 차이나 하오란, 모두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새로운, 신고가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 차이나 그레이트, CKH, 차이나 하오란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그레이트가 지금 14%로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올 한 해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신의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뭘로? 실적으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와야, 즉 중국 본토 주식들이 올라와야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거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짧게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짧게 좀 얘기 드리고, 자, 이제 5장 역전의 관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역전의 관점이라고 보면 하반기 역전의 관점으로 좀 말을 바꿀게요. 자, 자동차 연료입니다. 이 자동차 연료에서, 자동차 연료가 화학 연료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서 이제는 바이오 연료 쪽인 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 이 전기차가 과연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일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상암동만 하더라도 나가보면, 전기차가 몇 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한참 보이기 시작했을 때쯤, 그때쯤 막 스마트폰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 갤럭시 S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신기하다. 여기다 앱을 깔고 뭐 설치를 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결국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 기능만 썼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그때 딱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부품주들이 언제까지 바로 전년도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날을 세워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전자 쪽이었는데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거의 3배에서 4배가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럼 전기차와 관련된 업황들이 이제 3, 4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거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성장성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기차가 되면 차가 가벼워져야 돼요. 왜? 이 화학연료는 이 마력수, 즉 힘이 좋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힘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차량의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경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플라스틱이 굉장히 날을 세워갖고 갖고 있었고 실적도 좋아지는 것, 그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오늘 이제 하반기 주도주 하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18,000원대부터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MDS 테크입니다. 일명 맛동산 테크라고 불리는, MDS 테크입니다. 이 MDS 테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즉, 인베디드 시스템, 즉, 차량을 밀러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폰과 이 차량의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관계된 부분.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세요. 눈을 안 깜빡입니다. 졸음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경고음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차량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선을 막 졸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차선을 막 변경을 막 하죠. 차선을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우리가 방향 지시등이라고 하는데 그걸 켜지 않은 채 막 변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음을 막 울려주는 게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즉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향후 시장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도주,
맛동산 테크입니다. MDS 테크.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 쪽으로 MDS 테크를 계속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소폭 조정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18,000대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체크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일단은 자 2012년도에 강한 상승이 한 번 있었고, 자, 이 긴 기간 동안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바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죠? 근데 이걸 뚫고 올라오자마자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데 다시 재상승할 충분한 구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MDS 테크를 조금 주목해 보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또 하반기 주도주를 좀 여러분들께 지방을 다니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산은요, 5월 30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죠? 오후 2시. 그리고 대구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1일 오후 2시인데요. 부산은 부산일보 10층. 대구는 영남일보 지하 1층입니다. 무료로 현장에서 접수도 받고 있고요. 참가비 무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577-7451로 전화하셔서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시장 계속 좋다는 얘기 하니까 뭐가 저걸 자꾸 좋다는 얘기 하는데 결국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것을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현재 상승폭을 줄이고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에도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